안녕하세요, 겸손입니다. 한 주도 이렇게 벌써 끝났습니다. 네, 7월달도 마지막으로 또 가고 있고요.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종목들 스크리닝 이렇게 하려고 되게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는 전반적으로 저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은 약간의 그런 쉬어감에 조정은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3법 개정은 좋았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분리과세라든지 집중투표제라든지 특히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게 뭐 50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금융주를 비롯한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들이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한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나 이 조정은 저는 뭐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7, 8, 9월 달이 조정이다 라고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조정이 나오면은 계속 뭐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뭐 3개월, 6개월만 투자할 건 아니니까요. 이럴 때 뭐 조정이 들어온다. 월급 받아가지고 매달 100만 원 이상씩 사업 모으면은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해왔죠. 10년 이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투자를 23년을 했었거든요. 방송은 한 10년 이상 했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잘 따라하고 계셨다면은 자산 증식이 꽤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보통 10년 좀 넘어가잖아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는 다 안정되게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은 이번 주에 부자 되고 싶고 다음 달에 부자가 되고 싶고 올해 내년에 부자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들은 느리게 하는 거죠. 느리게 해야 가장 빠른 거고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고점 대비 한 25%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크게 걱정은 저는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물론 뭐 버라이티하게 좋진 않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카카오도 뭐 나쁘진 않아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요.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지 않았나. 그러니까 3만원대에서 6만원 이상 이제 올라간 거죠. 7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저는 앞으로도 좀 시계열을 더 길게 본다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30% 뿐만 아니라 50%, 60%, 70% 이상까지 또 떨어지거든요. 제가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80% 이상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시고, 모든 사람이 저처럼 멘탈이 세지는 않습니다. 저라면은 마이너스 50%, 60% 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꽂아 놓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비중이 10%, 20%, 30%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50%, 70%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데, 구독자분들은 비중 10%만 넘어가도 아마 좀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특히 비중은 최대 15%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마세요. 그럼 나중에 고통을 세게 받습니다. 그러나 투자 금액이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인데 그렇다고 종목을 30개, 50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투자 금액에 맞게, 그리고 자기 멘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객관성을 좀 알아야 될 거고, 올라갈 때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요. 대부분 제가 많은 분들을 겪어보니까 한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단가 떨어뜨리고 추가 매수하고 또 단가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비중이 5%, 6%, 7%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보면서 그때 좀 더 떨어지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라면은 그 상황에서도 계속 사는데요. 역시 모든 사람이 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기의 임계점, 자기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단 멘탈이 세야 된다. 주식 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문학으로 하는 겁니다. 기업 분석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근성, 끈기, 인내, 고통,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안고 갈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또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훈련을 받아야 인문학적인
훈련을 받아야지 저는 성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몸으로 직접 체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수영을 배울 때 글로도 배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물에 뛰어 들어가서 한번 첨벙첨벙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이 세상이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독서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증시는 우상향이 된다. 지금까지 제 말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코스피가 2100, 2200 이렇게 찍혀 있었을 때도 저는 이럴 때가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4월 달에도 코스피 2200대를 찍었을 때도 이럴 때가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사 모은다. 우리는 기다린다. 때가 되면, 내 차례가 오면 그때 제대로 수익을 낼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 종목만 안 올라간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 차례는 다 옵니다. 기다리세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